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위원님과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 1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도 예산안은 내년 익산시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내실 있고 균형 있게 예산 편성이 되어 내년도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3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 농촌환력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올 한 해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와 익산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타트 기업을 위한 식품 벤처센터와 청년식품 창업센터 운영 등으로 식품 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어 성과를 거두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외연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9억 5,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 8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45억 3,100만 원으로 국가식품 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18억 5,7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해외 투자유치 추진 2천만 원,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소스산업센터 운영지원 13억 6천만 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1억 300만 원, 복합문화센터 운영 1억 5,800만 원, 기능성 원료 운행 운영 지원 3억 원, 입주기업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2억 3천만 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원활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하는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 당수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김미래, 기업유치계장 홍세연, 농산물지원계장 송진호, 산단조선계장 정상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조 국고보조금으로 소스 산업화센터 건립 운영으로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소스 산업화센터 건립, 농식품기업 햇삽 컨설팅 지원사업,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창업식품기업 지원사업으로 2억 7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95쪽입니다. 전년 대비 54억 5,872만 7천 원이 감액된 45억 3,0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는 200만 원이 감액된 1,404만 원, 여비는 1,456만 원이 증액된 4,504만 원, 업무 추진비는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출연금 지역 선도 대학 육성 사업은 총 사업 기간은 5년 중 5년 차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유치 및 홍보, 기업 비즈니스 지원, 기업 기술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출연금은 2024년 정부 예산안 대비 12부담금 21% 기준으로 전년 대비 6억 4,900만 원이 감액된 1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차이점은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기관 운영비를 전액 100% 국비로 전환하였고 지방비 부담함으로써 지방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상당 부분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 중 해외 투자 유치 유관기관 협업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해 투자 가능성이 높은 식품 기업을 조사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해외 기업 유치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간 부분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23년 월 48개소를 지원하고 있어 1억 5,1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24년 예산 부족으로 우선 1억 2천만 원만 편성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 포상금 300만 원, 투자유치 보조금 공인회계사 검사 수수료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전광판 운영으로 2,960만 원이 감액된 3,556만 원, 소스 산업화 센터 운영비로 1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상징 조형물 운영비로 2,820만 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3차년도 사업비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합문화센터 유도서관 운영비로 사업으로 120만 원.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로 1억 5,7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 원료은행 운영비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5억씩 6년간 준공된 다음에 지원하기로 돼 있어서 금년에 우선 3억만 편성하였습니다.
입주기업 통근버스 운영비로 교통수당 대체 사업입니다. 2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근버스 운영 계획은 45인승 4대를 2개 노선에 출퇴근 각각 2회 운영하고 야간에는 25인승 1대를 1개 노선에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식품산업 육성사업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기업 햇사 컨설팅 지원사업 1,120만 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8천만 원, 창업식품기업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실은 필수 불가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정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하는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은희 의원입니다. 그 설명 자료 6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용이 보시면 2022년도에 5천만 원 해서 추경이 7,800만 원 했어요. 2023년 5천만 원 해서 삭감이 돼가지고 3,640만 원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본 예산에서 1억 2천을 세웠어요. 예. 그러면 이게 12개월 우리가 3,640만 원 세웠을 때는 8월에 다 소진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1억 2천을 세우면 12개월 동안 적절한가요? 저희가 그 본 예산은 저기 1억 5천 정도 세웠는데요. 내년 예산이 좀 저기 적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 그 예산계에서 약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을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저희가 예산계하고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총 예산이 내년에 세수가 적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기숙사 임차비는 전액 좀 세워주셔야 저희가 좀 원하는 대로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입주 기업이 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임차비 지원 개수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설명 자료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기능성 원료은행 운영 지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이것이 원래 완성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매년 6년 동안 5억씩 5억씩 6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 세부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면 10억이잖아요. 10억 운영기 세부 예산안이 예. 저기 국비 플러스 11로 10억을 마련하거나 했으나 농림부에서는 12 지원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닌가? 의원님, 네. 그 자료는 우리 지원관들이 만드는 자료예요. 네. 근데 저희가 국비를 이것을 저희가 12로 지원한다고 운영비는 했지만 준공하고 저희는 그 국비를 확보해서 좀 그것을 보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공모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 안 된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예산이 줄다 보니까 힘들다 해가지고 지금 예전에 소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연장해서 계속 받았는데 다음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내년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를. 저희는 지방비로 한다고 했지만 국비로 전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 원 갖고 운영이 잘 될 3억이 되면 추경에 이것도 2억을 더 해야 올해 그 인건비라든지 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추경에 2억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다음 해년부터는 지금 10억이 필요하잖아요. 올해는 2억 가지고 아니 5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예, 진흥원 자체에서는 10억을 요구했는데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운영하기 나름이라 조금 축소해서 운영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무작정 진흥원 요구대로 해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약속한 그 범위 내에서 저희 해갖고 운영하는 것도 그러면은 보통 이거는 지금 거의 인건비가 많이 예, 인건비가 나가는 많이 거죠? 되고요.
기능 저기 원료 이제 추출 같은 데 네네. 이제 저희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그런 원료 저 구입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더 한다 해도 5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10억 예. 예산에서 몇 개월 지금 내년 2월에 그럼 확실하게 거의 준공이 가능해요? 예, 확실하고요. 저희가 6억이면은 운영을 가능하다고 해서 저기 당초 약속대로 네. 진흥에서 6억만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능하다. 예, 5억만 가지고 하는 걸로요. 그러면은 우리가 6년 후에 계속 지금 10억을 우리 익산시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6년 지나면 네. 저희가 지금 자립화 이제 시켜가지고 네, 거기서 네. 나오는 원료 추출물이라든가 이제 판매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입이 되면은 그 정도 되면은 저희가 예전에 기본 구상할 때 자립화가 가능할 거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아. 저희가 5억씩 6년을 주고 나면 네, 네. 6년 후에는 좀 자립화가 음. 가능해서 안 줘도 되지 않냐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지금 우리가 올해보다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뭐예요? 작년에 실제적인 기숙사 임차부 입원이 네. 6개월밖에 못 줬습니다. 2월에서 8월까지 예산을 저희 행정에서도 저기 삭감이 됐지만 의회에서도 네. 삭감되는 바람에 2월에서 8월까지밖에 못 주고 나머지는 입주기업들한테 그런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예산이 확보를 보다면 못 주는 걸로 이렇게 공문이 보냈기 때문에 다행히 이해를 해주셨고요. 네. 올해는 이렇게 이어서 지금 다 주려면 한 1억 5천 정도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데 또 저희 그 예산계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감액되다 보니까 1억 2천이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변성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감액이 돼서 지금 그럼 부족하다는 거네요. 예. 1억 5천 저희가 생각 약 46개소가 되다 보니까 11개월 분이면 1억 5천 10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동안에는 22개사에 뭐 한 누적으로 333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6개소 지금 46개소 예. 근데 지금 여기 36개소라고 네네. 예산서에 써드린 것은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 예, 그럼 그렇게 10개소 정도는 부족하다는 예,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소길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년 예산을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내년 예산이 뭐 우리 익산시 재정 관계도 굉장히 좀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대부분 많이 축소된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해야 될 일들은 해야 한다. 그런 것이 또 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숙사 임차비나 통근버스 운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꼭 가야 되냐? 익산시 대책은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재고 애로사항이 이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그러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은 실제적으로 버스는 일반 버스도 거기에 이제 대수가 늘어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식당도 생기고 그냥 주변이 활성화되면 이런 애로사항들 정지 여건들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몇 년 정도는 이게 저희가 이런 지원이 안 되면 의원님도 잘 알겠지만 입주기업 제로의 애로사항이 이런 것이 안 돼서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착 되더라까지는 계속 가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식품급사 2단계가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근버스나 이런 기숙사 임차비 같은 게 지속적으로 늘고 가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예. 빨리 주변의 정지 여건을 갖추는 것도 익산시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익산시에서 아직까지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 푸르지오 아파트가 섰어도 푸르지오 아파트를 식품기업 입주자 대표 측에 얘기하고 몇 개라도 기숙사 형태라도 임차라도 해서라도 임대계약이라도 해서 그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보면은 좀 더 앞으로도 이렇게 원활하게 좀 그에 대한 그 근로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출퇴근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이렇게 크게 모색해야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산만 지속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네. 2단계 할 때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기 주거용지부터 우선 해가지고
2단계 이주민이나 1단계 때 그 정주 여건을 빨리 좀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 계약 재배 활성화 사업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깎였는데 뭐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예산이 깎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구클이 지향해야 되고 구클이 발전해 나가려면은 지역 농산물과 계약 재배가 활성화가 되면서 지역 농산물이 구클에 많이 가서 그게 이제 산업화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약 재배는 더 권장하고 더 확장하고 예산을 투입해도 부족한 판에 여기서 또 예산이 좀 클레임이 걸려서 1,000만 원이 또 깎였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미래농정국에서 그 계약 재배 관련돼서 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계약 재배를 실제적으로 농가다 쪽을 하다 보니까 네, 수익가 실제로 안 나옵니다. 외국인 중간에 왕궁 농협이라든지 어떤 그 조합을 하다 보니까 안 나와서 나중에 지금 미래농정국에서 고민하는 것이 나중에 물가가 가격이 올랐을 때 중간에 미스매치 부분을 어떻게 해줄 건지. 그래서 아마 상반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것이 최종적으로 됐을 때는 이 계약 재배라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입주기업과 농민들 중간에 있는 행정 그런 행정에서 역할에서 전체적인 익산시 농업의 입주기업들 수요계층에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정확하게 감지를 해서 그걸 갖다 큰 그림을 그려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좀 뭐 채소 필요하다면은 채소 조달을 하는 데만 그냥 소극적인 대처만 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계약 재배 활성화에 대한 그러한 물론 여기는 뭐 사무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껴 보겠다고 하지만은 그 이런 부분들이 아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업무가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큰 그림을 좀 그려내셔야 된다. 이제 국클하고 지역 농업인들하고 연계를 안 하려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크게 그려가야 국클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다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부장님 두 가지만 좀 그 예산서 195페이지 그리고 설명 자료 5페이지 보시면 국가식품 클러스터 해외 투자 유치 신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 이제 해외 투자 유치 업무 추진비 중에 여비가 지금 500만 원씩 책정돼 있어요. 3명에서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하고 예. 사업 계획서 문서를 예.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체적으로 좀 봐야 예. 축조할 때 좀 참고를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197페이지 보시면 국가식품 클러스터 통근버스 운영 신규 2억 3천이죠. 지난번에 이제 교통수장을 줬다가 이번 이제 버스로 전환을 한 거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시가 이제 법령과 이런 국품 관련해 가지고 저 법령과 저 지원 조례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실효성을 좀 먼저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계속 그냥 우리 통근비 줬다가 그 부담이 많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럼 버스로 운행을 해보겠다 좋은 생각인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제 생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입주 회사들이 입주를 해서 안정을 채우고 직원도 채용을 해서 어떤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회사 버스를 운영하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그 입주 기업 대표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회사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뭐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예. 이것도 언제까지 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뭐 사업 종료 시기는 없지만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뭐 100년이 같이 200년이 같이 계속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냐. 예. 우리 시가 뭐 재정이 이렇게 튼튼하지도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그 지금 시 재정인데 그 재정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이 부분로 한시적 지원을 하고 종료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5년을 지원한다 아니면 3년 이런 식으로 딱 지원을 해야 한시적으로 딱 지원을 끝내줘야 하는 것이지 이거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예, 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아까도 해주시죠.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입주 기업이 실제적으로 늘어나고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것은 계속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 저도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간은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겠는데 한시적으로 저희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한 가동은 한 50%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0% 돼서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종사한 다음에 버스가 실제적으로 그 수요가 좀 돼야 돼요. 그러면 버스 수요가 돼서 거기를 통과를 하면 실제 저희가 애로사항이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저기 근로자 수도 지금은 크게 많지 않고. 네,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뭐 조례에 담든지 해서 예. 그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 종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년 이렇게 큰 예산을 갖다 지원해 준다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네. 이 뭐 조례로 담든지 해서 한시적 지원을 해서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고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보충 질의를 할게요. 예. 지금 이제 이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예. 관심이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국비나 도비를 생각해 본다겠어요. 네.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 시내버스하고는 혹시 협의해봤어요? 시내버스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그쪽에서는 네. 노선하고 이제 구두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본 날인을 해서 도에다가 올려야 고시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어차피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주변에 이제 뭐 복지센터 생기고 예. 무슨 복합문화센터가 생기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용 시민들이 많을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럼 한시적으로 그 시간만 출퇴근 시간만 차 운행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대중버스 있는 시내버스를 예. 차라리 노선을 변경을 해서라도 그쪽으로 이용을 하면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그것도 드는데.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예. 지금은 저기 버스 그쪽에서 너무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차라리 저희가 그때는 과장님 예. 아마 이 지금 2억 3,400이라는 돈이 여유가 어차피 우리는 있으니까 여기에는 50%만 1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예. 시내버스에서는 이게 당긴다고요. 무슨 얘기지? 관심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한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난 가능하다고 봐요.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시키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그런 비슷한 안도 버스 측에 저기 교통행정과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 봐요. 아니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현재 이 그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은 예. 거기에 직장인들만 이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시내버스를 노선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운영한다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시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지만 예서 하루 종일 운영이 된다고 보면은 네.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번 의원님 죄송한데 이번은 저 의회하고 이렇게 아니 시내버스 조합하고도 이렇게 협의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차후에 한번 그렇게 검토해보죠. 제 생각에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세입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금이 한 45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예, 예.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러면 그 사업 계획이 마무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사업 계획 되는데도 혹시 국고 보조금이 저희가 올해는 저희 건물 짓는 게 있었습니다. 기능성 원료원회장인지 예. 농촌자원복합산업회 건물비가 있었는데 국고에서 그것이 다 삭감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건물 짓는 사업비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내년에 이제 그 마무리가 된 거예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돼서 예, 이제 예. 그만큼 국고 보조금이 안 내려와도 우리 예. 충분히 해준다는 예, 얘기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된 거네요. 예예. 이 45억이라는 기능성 예산이. 원료나 청년이 마무리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그 어찌 됐든 동료 의원님도 우리 뭐 국도비 사업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예산들이 적어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시클은 좀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 부분도 많이 좀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건물들은 다 젖었는데 그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야만 그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 손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실은 지금 이 예산 규모로 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지금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더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운영하는데 그 미스가 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농국장 김영수입니다. 네, 2024년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환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이명서,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의 마지막이자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 농정국 직원 모두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다이로운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바이오 농정국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충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 바이오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들이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기찬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바이오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28억 9,400만 원보다 67억 5,500만 원 증액된 99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 수입 14억 1,400만 원, 보조금 98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76억 3,800만 원보다 94억 100만 원 증액된 1,77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바이오 농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415억 6,300만 원보다 6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78억 5,500만 원, 농촌환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196억 5,300만 원보다 31억 5,900만 원 증액된 228억 1,200만 원, 농산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756억 1,500만 원보다 19억 9,500만 원 감액된 736억 2천만 원,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246억 6,800만 원보다 24억 4,100만 원 증액된 271억 900만 원,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 61억 3,900만 원보다 4억 9,600만 원이 감액된 5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바이오 농정국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해묵한 농업, 농민, 활기찬 농업,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과정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 농정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이오 농업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바이오 농업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2024년도 바이오 농업과 수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그린바이오 계장 이춘아,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친환경농업계장 김유래, 기반조성계장 김영진, 농지관리계장 하창우입니다. 2024년도 바이오농업과 수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3억 6,500만 원보다 5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112페이지 재산 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7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농지 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국고 보조금의 전년 예산액 대비 3억 4,500만 원보다 3억 4,500만 원이 감액된 3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7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시 도비 보조금 등은 6억 3천만 원이 증액된 8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15억 6,300만 원 대비 6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47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미래농업 융자금 2차 보전 지원 사업은 융자 실행농가 증가에 따라서 4억 3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은 도비가 증가 편성되어 가시됨에 따라 5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55개소에서 38개소로 배정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5,400만 원이 감액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1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 10월 말에 과업 지시서를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지방 교부세 및 도세 감소로 인한 세출 예산이 구조 조정됨에 따라서 23년도 3위 추경에서 예산 삭감 후에 24년도 본 예산에 재편성해야 한다는 시 방침 결정에 따라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의결하여 주신다면 1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글로벌 생명경제 국제포럼 추진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4년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기념으로 해서 24년도 4월에 글로벌 생명경제 국제포럼을 실시하여 농생명 관련 특례 글로벌 우수 사례 공유 및 토론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휴관 건립 연구 용역비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경기 규칙에 따른 지방 교부세 및 도세 감소로 인한 세출 예산이 구주 조정됨에 따라서 23년도 3일 추경 예산의 예산 삭감 후에 24년도 본 예산에 재편성해야 한다는 시 방침 결정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이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된 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지력증진 볏짚 환원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사업량이 400헥타가 감소됨에 따라서 8천만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논타작물 단지와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3개소에서 9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1억 6,200만 원 증액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논타작물 단지와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3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됨에 따라서 9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20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4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맹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자체 사업은 사업량이 680헥타가 증가됨에 따라서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주민 수건 사업으로 용암면 학동마을 농업용 방제드론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지산마을 콤바인 지원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사업은 도 내시금액 증액에 따라서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4,100만 원이 감액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국토비 매칭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과 자체 사업이 통합되었으며 사업량 동안 증가하여 3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은 도 내시금액 증액에 따라서 3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도 내시금액 증액에 따라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아랫부분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량이 5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한음이 1개소가 20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3,500만 원이 감액된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 사업은 도 내시금액 감소에 따라서 9,4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생산자 단체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6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배수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세출 예산 감축에 따라서 4억 400만 원이 감액된 1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농로 확보장 시설비 및 부대비도 전년도 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2억 4천만 원이 감액된 1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 정비 수리시설 개보소 전환 사업은 시설비 및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사업에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농업 기반 수리시설 개보소 자체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기타직 보수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막급 인건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베트남 당락성 에아스군과의 MOU를 통해서 계절 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 사촌인의 가족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근로자와 농가주와의 소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야간 및 주간에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통역 등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이오 농업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설명 자료 24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발열성 질환 피해 지원 사업 있잖아요. 사업 대상 발열성 질환 4종 쯔쯔가무시랑 등등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많이 발생하나요? 지금 원래 이게 밭농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10월달, 11월달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요. 현재 14건 정도 저희들한테 전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만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이 없잖아요. 농업인 보험 든 사람하고. 그 부분에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인 가입 안전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그쪽에서 보험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을 유도하고 이 사업을 좀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22년도, 23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자료 34페이지 보시면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 계획 연구 용역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편성했다가 이유가 뭐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10월 말에 과업 지시서를 완료를 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올해 지금 하반기에 세수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시에서 올해 이것을 구조조정하고 본 예산에 다시 편성하자는 것이 시 방침이어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농업인 회관 건립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농민연대와 협의를 해서 농민연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고 짧게 대답하시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541페이지 보시면요. 미래농업 용자금 2차 보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자료는 18페이지고요. 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10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 그 내막을 보면 그 작년에 추경이 6억을 편성을 해서 사실은 10억 9,700을 작년 금년도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밑에 보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결산 추경에서 증액 편성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거기다 적시해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억 6,800만 원 정도 더 예산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지원조례 미래농업 용자금 2차 보전 지원조례로 보면 지원 대상이 이제 4조에 있고 5조에는 2차 보전금 지급. 시장은 농업 용자금 2차 보전 지원 비율은 대출금지 75%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현재 6.5%로 계산해서 시에서 4% 부담하고 자부담이 2.5% 부담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결산 추경에 더 증액 편성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원래는 추경 때 저희들이 전부 다 반영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그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결산 추경 때 반영을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례상 2차 보조금 지원 대출비율 75%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초부터 지원 부분을 갖다 자부담 비율을 높이든지 12 분담 비율을 좀 낮추고 지금 이제 현행 4%인데 낮추고 자부담 비율을 높이든가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지 않냐. 올해 같은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금리가 계속 인상된다면 계속 그렇게 따라갈 겁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검토할 필요이 있어가지고 네. 12월 중에 방침 결정 때 그거를 좀 할 것입니다. 다시. 예, 그러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34페이지 설명자를 말씀드릴게요. 그린바이오 혁신조선 기본교육 연구용이 있죠. 네네. 작년에 자네가 보니까 연구용비 구조 조정으로 추경의 삭감을 1억을 하겠다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결산보 당시에 그러니까 금년도 10월 달에 결산보 당시에 11월 달에 집행 계약을 하겠다고 그때 보고 안 했나요? 지금 저희들이 10월 한 달밖에 안 말에 됐어요. 완료를 하고 예, 발주하는 과정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부분. 아니 뭐 예산을 세워놓고 시에서 계획성도 없습니까? 계획을 해놓고 1년을 다 가고 10월 달에 11월 달에 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또 반납하겠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하겠다? 왜 그래요 도대체? 초등학교 학급비도 이렇게 안 써요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해놓고 뭐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요. 농업인간 건립 연구용이 있어요. 네네. 이것도 역시 작년에
23년도 결산 추경에 편성을 했죠. 이유 추경이 올해 이유 추경에 있습니다. 이게 23년도 이유 추경에 편성을 해서 네네. 그렇죠. 네, 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결산 추경이 또 삭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반영하겠다. 네네. 이거 저 24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 시무 그 용역과제 실무 타당성 검토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보면 저 농민들이 저기 들으시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짧게 더 말씀해. 우리 그 농업인 교육관을 병행해 사용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된다면요. 농업 예산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을 것이고 해주는 줄 거지만 예산 절감 차원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타 분야, 예를 들어 소상공인 연합회도 우리 회관 지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할 거 아닙니까? 물론 농업이 어렵고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자꾸 요구한다는 해서 다 들어주시면 저는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농유 영농 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사업 있죠. 네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체로 또 별도로 지원하는지. 지금 사업 신청량이 많다 보니까는 자체 사업을 해가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부 시도 매칭 사업비 외에 네, 그리고 부족해서 계속 이게 네, 네. 자체로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1~3월 달에 읍면 등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받는 양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네, 참고하겠고요. 64페이지, 65페이지 보시면 학동마을 농업 방제론 지원 사업하고 동지산 마을 콤바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민원 달래기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구하면 다 줍니까? 이게 24년도까지 3개년 사업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12 전액 지원해 준다는 좀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이 자부담을 좀 해야 그것도 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을 해야지. 이 말 그대로 축산과 가축분유 공동 자원화 시설 관련해서 이게 민원 냄새 악취 민원 때문에 지금 이게 달리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준다고 해서 콤바인 지원해 주고 방제 드론 지원한다고 해서 악취가 없어집니까? 그리고 자료 작성 좀 잘해 주세요. 자료 작성 좀. 농지원의 그 운영 참석 수당을 제가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아요. 예산이 안 맞고 증감에서 4억 8천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아침에 가져왔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검토를 좀 잘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소길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길령 의원입니다. 사실은 이제 예산 올라온 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또 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정부의 정책 기조가 너무나 뭐 들락달락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쌀 생산력을 갖다가 조금 낮추기 위해서 타작물을 갖다가 더 좀 강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예산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요. 그러면 타작물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들의 영농 형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벼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정부 정책도 일관도 없고 저도 이제 도에다도 이제 도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물론 뭐 도 매칭 사업이고 하니까 도 감소분 대비 이제 시비도 감소하는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정부 정책 기조를 도에서 한 번에 이렇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리 자기네들 예산 적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해당 주는 농민들은 농업의 그런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증감의 이유는 반드시 어떤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도 좀 해달라고 제가 좀 누차 도원들한테도 좀 부탁을 했는데 시도 그런 부분들은 항시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페이지 70의 표 육묘용 상투 지원 사업이나 80페이지 이삭걸음 지원 사업 같은 거 보면은 감액 사유가 보면은 자체 예산 조정으로 해서 또 사업비 감액이 된다는 이제 감액 사유가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감액 사유 중에서 하나가 분명히 익산시도 자연농지 감소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연농지 감소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토든 이삭걸음이든 그 제품의 가격 변동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증액 사유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의원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 좀 용안 지역에 퇴익비 자연 발효 사업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업도 어떻게 보면 경축문화 순환에 일환해서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악취가 나고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용안 지역에 마을별로 이렇게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어떤 데는 이제 뭐 드론 신청한 데 있고 어떤 데는 콤바인 신청한 데 있고, 근데 이제 가격 대비 보면은 좀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마을별로 이렇게 가격이 뭐 지원해주는 금액이 전체 금액이 좀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는가요? 마을별로 뭐 이렇게 아주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업 요거는 신청한 걸로. 예, 그래서 축산가를 예. 요구를 하면은 축산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부서로 이렇게 가지고 세워달라 이렇게 가지고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느 마을은 예를 들고 뭐 드론엘기에서 3,500하고 어떤 데는 콤바인에서 5,000 해주면은 마을에서 야 우리 마을은 너무 좀 지원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또 항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동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론 뭐 그 경축순환농법이 있어서 퇴익비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나고 하니까 지원 주변에서는 충분한 그런 보상은 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악취 저감에 대한 그러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시설은 열악한 상태에서 이제 악취에 대한 그런 민원 제의가 지속적으로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 사업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도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할 때 잘 정비해서 사업하는 것도 대안이겠다. 근데 앞으로는 뭐 사실 지금 엊그저께도 우리 양변 농가들하고 좀 업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 좀 하자고 해서 좀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가장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양도를 하면서 양축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 있는 그 폐수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그 축산 폐수 같은 거를 자기네들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장 관건이고 생산비에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줘라 라는 부탁이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바이오농업과에서 심도 있게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그 농업인 발열성 질환 피해 지원 한번 보시게요. 네네. 지금 이 조례를 사실 제가 제정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네. 근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2년도에 예산 집행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22년도에. 저희들은 그 지금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계셨었는데요. 22년도에 네, 신청은 이제 계셨었는데 농업인과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여기 지원 이 현황 저희 직원이 빼온 거 보니까 네네. 22년도에 98.9%가 집행이 됐거든요. 뭐 있어? 맞나요, 과장님? 그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 8명 이거를 집회한 걸로. 과장님이 정확히 해주셔야지. 8명 집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했는데 제가 조례 제정한 저로서는 굉장히 이건 지금 난감하거든요. 그리고 예, 예. 23년도에도 아까 11명이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 중이고 이런 네, 상황인데 이거를 동료 의원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조례 폐지 이야기를 하셨으면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야지 폐지까지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잘 좀 체크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고생하셨고 이제 한 가지만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바이오농업과가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한 63억 정도 증액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익산시의 이제 농촌 지역에 있는 그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 예산이 삭감이 돼 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뭐 지금 보니까 이유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니까 사업 대상이 감소가 되고 또 이미 완전히 해결된 데가 있고 그러는데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이 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조금 보는 의원으로서는 좀 의아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저조하고요. 왜냐하면 추경에 다 세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거의 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추경까지 예, 예. 그렇게 합하면은 하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비슷한다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사업 대상이 감소돼서 이 사업 예산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지금 사업 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저기 같은 경우 농업용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본 예산은 67개소가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가 감소된 64개소 정도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 백이- 농로 확포장 같은 게 예를 들어 지금 103페이지 같은 것도 보면은 예, 예. 삭감된 이유가 전년 대비 사업량이 감소가 됐다. 지금 이렇게 이유를 예. 감액된 이유를 이렇게 여기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실질적인 사업량이 감소된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량은 많이 늘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06페이지 지역 밀착형 참여 사업이나 107페이지 농업 기반 정비 수리 시설 개보수 네네. 이것도 지금 현재 그 농어촌 공사하고 지금 어느 정도 다 그 예, 예.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지역 밀접형 참여 사업 같은 경우는 도지 그 지금 사업비가 도의원들 사업비입니다. 이거 보면. 예. 아무튼 우리 그 농촌 지역에 대한 그 농업 기반 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네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우리 또 담당자가 더 노력하겠지만은 네네. 실질적으로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아야 네네.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입니다. 544쪽 한번. 그 일반 보전금에서 명예농업시장단 운영, 명예농업시장 기본급 200만 원 12개월, 정책 자문위원 실비 10만 원에서 480만 이렇게 세웠는데 이 명예시장님이 활동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분은 저희들 의원들하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이라도 좀 와서 좀 보고 뭐 자기 그 주체성이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뭐 말 한마디도 없이 시장님이니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동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가기 전에 한번 간담회를 이것은 추진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요구한 것이 지금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의원들하고 소통 한마디 않고 그냥 한 달에 적은 돈이 그분한테는 적을란가 모르지만 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뭐 하시는가를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그분 난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굴만 봬요. 어떻게 오리지널 시장님은 보는데 명예 시장님은 그렇게 못 보고 그러냐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제가 볼 간담회를 때는 이걸 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들도 말씀을 드렸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불쾌감이 들을 정도로 무시하는 같은 급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원께서 그 농로 포장 문제라도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좀 그랬다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이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가 전체 예산이 오른지 아세요? 이산 씨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빼고 다른 걸 하는 거지. 의원한테는요, 굉장히 그게 가기만 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회장, 통장단 회의 이렇게 가기가 싫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해서 쪼이니까. 그리고 시장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업하고 의원들은 그냥 안 해도 된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은 예산 세울 수 있는 권한과 집행 권한이 있어요. 의회는 뭐예요? 삭감 권한 감사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럼 삭감 기능을 우리도 발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삭감해서 그렇게 쓰라고 해야지. 그러잖아요. 엔간만 하면 이해하고 않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또다시 엄청난 실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해. 돈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하시라고 그래요. 기계상 가서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다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이거 그냥 이거 묻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예? 박종대 의원이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라고. 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농로라든지 뭐 확보장 배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많이 더 이렇게 제가 확보할 수 동양북 있도록 올린 것만 하겠습니다. 해도 얼마나 많이 올린 거 아시고 지금도 올릴 것이 32건이 있어요. 예? 미안해서 못 올릴 정도요. 갖고 있어 조절하고 있어 지금. 현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2, 3년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세상에 본예산에다 2건 뭐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서나 뭘 어떻게 이겼다는 거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익산시가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없다면 이해가 서로 고통 분담을 해야지만 예산 자체가 지금 얼마나 작년 대비 얼마나 증액된지 아세요? 그리고 증액됐다고 자랑을 하면서 의원들도 다 삭감해라 해서 다 했고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거. 똑같이 고통 분담을 똑같이 하지. 시장님은 하는 사업은 하고 우리는 못하고 이거 안 돼요. 아무리 본인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이건. 이거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네. 전달해서 수정을 하든가 어쩌든가 해야지 이대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위원장 여기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짧게 좀 부탁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9페이지고 설명자료 96페이지에서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작년도 본 예산 26억 7천에서 추경액 4,7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네. 그런데 금년도는 그대로 작년도 삭감된 금액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사를 보면 사업량이 44톤에서 12,000톤으로 해가고 1,956톤이 증가돼서 반영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증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전년 대비 4,700만 원을 삭감을 했죠?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서 565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의 인력 운영비에서 인건비가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하나 채용을 좀 하는 겁니까? 네. 예? 외국인입니다. 예? 지금 베트남 관련해 가지고서는 채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규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체 예산을 우리 각 과로 다 보면요. 임기제 시간 선택제 근로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한 1,800명 가까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뭐가 이렇게 과중한가요? 저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올해 베트남에서 221명이 들어왔는데요. 내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294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농가주들하고 소통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주말에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긴급하게 발생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꼭건이 필요한 부분이 돼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선택을 이렇게 가지고 시간. 네, 그런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 소통이랄지 그런 부분 네네.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 다른 과도 이제 쭉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6명, 셋, 둘 이 편법 청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별도로 연도별로 좀 아마 조사를 할 건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 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 지원 2개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한 2년 전부터 좀 네, 지원하는 자료 현황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 좀 전에 우리 동료님이 잠깐 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봤는데 29페이지, 30페이지 네. 까지 네. 이것도 현황을 한 2년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네. 네,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 농업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전정민,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마을만들계장 석지현.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전년 대비 증감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 자료 1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781만 2천 원이 증액된 134억 4,820만 3천 원으로 그중 세입 수입이 438만 원이고요. 국도비 등 보조금이 134억 4,38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1,22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마을 평생 교육 지원, 마을 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증가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인데요.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복원인데요.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가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일반 운영비로 오픈마켓 광고비 등이 5,4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민간 이전으로서 마을 전재산거래 운영 농가 지원이 8,300만 원을 감소한 8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활동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농촌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촌 활동가 육성 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요. 이 사업은 농촌 관광이라든지 체험, 마을 사업 보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572쪽에 보시면은 용동면 기초생활 육성 사업인데요. 연도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올해 예산은 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완료되었고요. 세보센터가 공사가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일 아래쪽이 춘포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올해 예산 5억 4,600만 원인데요. 현재 봄나루 거점센터를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573쪽입니다. 중간 부분 성당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인데요. 내년 예산은 14억 원 정도를 예산 편성했고요. 현재 주민 활력 지원센터를 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내년 5월까지는 완료해서 건축 공사를 내년 6월부터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3기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내년 예산에 8억 원을 계상했고요. 12월까지 기본 계획을 농림부 승인 후 내년부터는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현재 오동정, 무서, 소재마을은 마을 해관 신축 공사 중에 있고요. 대조, 기양, 내남마을은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인데요. 상지원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내년도에 6억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현재 마을 경로당 및 사무실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76쪽입니다. 중흥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인데요. 내년 예산을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마을 창고를 철거하고 마을 회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협약입니다. 577쪽입니다. 함여럽 농촌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2억 2,400만 원을 편성했고요.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황등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내년도에 12억 9,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현재 이 사업도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낭산면 기초생활 거점과 망성면, 여산면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공기간 위탁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 용안면 기초생활 거점 2단계는 내년도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2단계 사업은 배우마을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산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 2단계도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일 579쪽에 제일 아래쪽에 신풍마을 취약지역 지역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내년도에 6억 7,600만 원을 편성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쪽 580쪽입니다. 함나변 기초생활 거점 사업 2단계와 왕국면, 웅포면 2단계는 내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각 1억 원씩을 편성했습니다. 581쪽입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2억 5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현재 농장지구, 학호지구가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한 상태고요. 내년 1월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 정책과 자연환경 보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함이 좀 타당해서요. 기본 계획 수립부터는 이제 공원 완료까지
환경 정책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환경 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고품질 생산 현대화인데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년 대비 7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 관수관비 품종갱신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증가돼서 오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투경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900만 원을 증액된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버섯 재배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스마트팜 신규농구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천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수요 부족으로 사업량을 좀 축소했습니다. 58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 농산물 축제를 통한 소비 촉진입니다.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감소한 3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략 육성 종목 생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천만 원이 감소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기업 보호 커튼이라든지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수요가 감소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587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3억 9,600만 원이 올해 2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 부담인 3억 9,600만 원을 결산 추경 때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연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팜 임대 사업장을 제공해서 재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인데요. 이 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총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되고요. 면적이 5헥타 이상이 돼야만 되고요. 사업 기간 한 3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월 달에 용역을 완료하고 9월까지 응모를 해서 12월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농촌 활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167페이지 보시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직원한테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업 추진 현황이 2년간 받아봤는데 2022년은 7,485만 원 세워놓고 5,250만 원 돈 쓰고 2023년에는 5,470만 원 세웠는데 1,080. 근데 2024년도에는 1억 2,528만 7천 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사업량이 좀 주민 수요 올해 7월달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좀 평년에 비해서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저희 사업량을 도에다 신청을 하더라도 도에서 국비 내려오는 걸 봐가지고 국비 금액에 맞춰서 저 사업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도 2월 때문에 2월 사업을 먼저 소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데요. 내년도 올해 예산은 불용을 시키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2022년도 보면 100% 진행됐고 2023년도는 46%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2024년도에 또 2억 2,500 작년과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도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부에서 우리 그 농업 지원 관련 사업은 그 작년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뭐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일정 부분 신청 카드했더라도 좀 많이 내려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들도 시비 부담 있으니까 좀 적정한 수준에 해달라 이렇게 하더라도 도에서 이렇게 강제 배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 보조 사업 추진이 최근 사업 추진 현황으로 참고해서 예. 수요 예측을 통한 적정성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해서 수요량만큼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조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궁금사항 질문 좀 해드릴게요. 예산서 575페이지 보시면 그 하단에 시설 부대비가 있어요. 황등 고양역 경관 정비 사업. 우리 그 설명서 149페이지. 거기 보면 작년에 5천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금년도에 또 다시 또 2천만 원을 또 해야 됩니까? 2천만 원은 그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건데요. 예?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건데요. 근데 2천만 원의 이제 용도는 그 황등역 그 주변의 지역 경관 정비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이 경관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나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보강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금년도 24년도 예산 요 투입하면 다 끝납니까? 내년도 2천만 원을 투입하면 거기는 완전히 완벽히 다 끝나냐고요.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여기가 조금 진짜 문제가 조금 경관 정비 안 돼가지고 어떤 광화문이라 할지 시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지. 최대한 그 적정한 거짐 지금 이게 지난번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한 6, 7년 전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채워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의 뭐 마무리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86페이지, 그리고 우리 설명서 191페이지인데요.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 보시면 그 예산을 자세히 보면 금년도 3억 12부담금 3억 9,600만 원을 추경에 삭감하고 도비 부분은 이제 명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삭감하고 나서 2024년도에 예산을 지금 편성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예, 그 예산부서에서 이제 시 재정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하고 내년 다시 편성하자. 그게 지금 재정 기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어쨌든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예. 똑같은 금액이 투입되는데 뭐 큰 문제가 있는가요? 사업만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잖아요. 사업 뭐 똑같습니다. 그 올해 뭐 그 사업에 대한 그 시비 부담 삭감하고 나서 다시 세우는 거기 때문에요. 그럼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금년도에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리 재정 여건이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금년도도 2024년도 예산이 이제 지방비 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마당에 지금 우리 행정운영 경비 중에 인력운영 인건비를 보시면요. 농촌 활력 플러스단 사업단에 지금 임기제가 다급 하나, 락급 하나, 그다음 마을 만들기 사업에 다급 하나, 락급 하나, 그다음 전자상거래 유통 전문가 부분에 이제 다급 이렇게 5명을 좀 채용한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동안 이거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동안에 이 부분은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그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내년과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왕 있던 직원들이다. 예.
한 4년 됐습니다. 다른 부서는 신규로 많이 그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예, 신규 사업. 물어본 거예요. 기왕이 있던 기존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속일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해가 마무리가 다 되고 있는 과정인데, 저 본 의원은 지역별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지금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 마무리된 면도 있고 진행 중인 면이 있고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 면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전체 지금 현재 올해까지 뭐 착공된 데 있으면은 아직까지 진행 안 된 면이 있나요? 아니 지금 작공이 안 된 데는 없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요. 뭐 공사 착공을 안 했더라도 기본 계획 수립 단계를 아직 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접근하지 않은 면. 그거는 이제 금마가 네. 한 군데 있는데요. 금마는 뭐 지역 여건상 거기는 상당한 다른 사업이 많아서 그 수요가 없어서 그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그런 데는 이제 하면이나 금마는 이제 또 네. 중심지 거점 사업에 좀 많이 그쪽에 좀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은 뭐 기초생활로 접근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예. 그 외에는 지금 다 됐다는 네, 얘기잖아요. 다 한 개 면에 한 군데는 다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찍 시작은 되는 예산 금액에 비해서 사업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예. 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그런 고물가와 어떤 그런 그 사업비에 대한 차질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금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들이 시설이 미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뭐 사업비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업비에서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사실 그 올해 철근이라든지 건축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그동안에 기초생활거점 같은 경우는 40억 가지고 모든 사업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족한 대로 다 준공은 다 했는데요. 그 부족한 부분은 지금 각 그 읍면동에 저희 시하고 읍면하고 해서 그 협약을 맺어서 협약이라기보다는 그 업무를 그 분장을 해서 나중에 유지 관리는 이제 그 유지 관리하는 물품 구입 같은 거는 면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은 거기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굉장히 좀 예. 사업 방법이 예. 원래 이제 기초생활 거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농어촌공사에다가 그쪽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굉장히 터덕거리고 그다음에 집행하는데 주변 지역에 이제 그 위원회 측에서도 굉장히 불만들도 많고 그 지금 곧 준공을 앞둔 어느 지역의 그 면 같은 경우는 보면은 거점 센터를 지어놓고도 지금 간판도 못 걸어놓고 준공을 하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비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 기간을 좀 최소한으로 나는 행정에서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은 물론 올 12월 말까지 5년 임기에 그 기간에 대한 완료는 되지만은 최소한으로 시에서도 거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10월 말까지라도 사업 준공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2달 정도는 여유는 남겨놓고 나머지 이제 좀 미진한 부분을 갖다 챙겨야 되는데
지금 뭐 시 입장에서 농어촌공사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12월 말까지 끌고 가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냥 뭐 눈 감고 아웅원의 식으로 대충 넘기려고 하는 준공식 끝나면 또 우리도 끝나는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에서 그 자치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꼼꼼하게 못 챙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농촌환력과에서 어떤 좀 다른 예산이라도 편성해서라도 원래의 목적은 소기의 목적은 다뤄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네. 자료 요청만 좀 하게요. 151쪽 보시면 중흥마을 시학지역 생활여건 개선 21년부터 24년 올해 끝나는 겁니까? 2020 내년까지요. 내년까지? 예, 아니 예. 24년. 예, 예. 24년 끝나지요? 예. 그거 이 연도별로 진행 사항 어떻게 뭘 예, 예. 처리했는가 예. 그거 좀 하고 예. 그다음에 160쪽 기초생활 거점 조성 2단계 사업 있죠? 이건 지금 27년까지 계획이구만. 예, 맞습니다. 예. 27년 알았습니까? 아니라 27년까지 계획이구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 23년부터 27년까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5.3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이번 달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23년도에는 뭐 했어요? 올해 지금 그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예. 이걸 지금 예산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본 예산에 나온 겁니다. 본예산에서 예. 세웠는데 예. 지금 이제 기본계획 수립 온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 2단계 사업은 지금 그 농촌 협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 협약이 사실상 그 5월달 우리 협약식은 5월, 4월달에 그때 했거든요. 4월 며칠날 했거든요.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4월에 5월달에 했다더라도 지금 몇 원입니까? 내일 같으면 이렇게 들어 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말은 해놓고 이거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답답해서 나도. 예? 의원도 답답해서 모르는데 그래서 현황을 좀 달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예비 계획 때 세웠던 그런 현황은 있거든요. 그 현황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걸 주든가 뭘 알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려 가라고 그러려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오고 우리는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고 중간에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의원들을. 그래서 우리는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밀하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168쪽 설명서 보시면 그 아열대 작물 생산 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전년도에 이제 5천만 원 예산 세우고 포기자가 생겨서 지금 하나도 못했죠. 예. 네,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는 1억을 세웠다가 이제 또 뭐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또 반절로 해서 5천 세웠다가 내년에는 2,500으로 이렇게 자꾸 줄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 변화와 이제 또 기술의 그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열대 이 작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시는 지금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기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아열대 농가가 한 27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저기 아열대 그 농사 선진지라든지 그런 데 매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선진지 갈 만한 농민이 없어서 선진지를 못 갔어요. 그만큼 이제 조금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호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열대 같은 데는 침수는 완전히 그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그렇게
뭐 생각해서 그분이 포기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올해 한 해만 잘 됐다고 해서 할 때는 아니잖아요. 여러 해 동안 해야 하니까. 근데 이제 과장님 생각은 예. 그렇지만 우리 예. 전체적으로 볼 때 네. 지금 이 기후가 이 아열대 기후로 네. 변화하고 있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거를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예. 앞으로 왜 이게 우리 시가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지 이런 거 우리 농촌 활력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예, 부분이니까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줄이지 말고 어떻게 늘려야 하는 방안을 한번 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 잠깐 보충 좀 예, 할게요. 지금 아열대 식물 생산시설 지원 사업이 예. 지금 전년도 거 전부 다 반납을 했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게 27개 농가에서 네. 대상자인데 지금 사업 신청은 수요가 대상자가 없다는 전혀 얘기죠? 없다는 예.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만 하면 어때요? 그래도 지금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한두 명씩 이렇게 문의는 와요. 근데 27농가가 규모는 어때요? 규모는 뭐 다양한데요. 뭐 금액이 뭐 5천만 원, 2,5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그거를 생산 시설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 뭐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활력가를 보니까 예. 이제 이런 지원 사업들이 이제 예. 농가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것도 있고 예. 새로 이제 예산을 세워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보면은 예. 사업자가 포기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반납하는 경우가 그냥 발생되거든요. 그런 게 비일비재가 나타나더라고.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농가에 대해서 이미 그 정부를 파악을 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이나 기후적 모든 것 조건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활력과에서 많더라고. 응? 이번뿐만 아니고 전년도 거, 전년도 거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본원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도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 농가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서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자 본인들이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없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했어요. 저희들도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동료 의원님 잠깐 그 서류를 제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나가 그다음에 취약 지역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몇 개 면읍이 있어요. 이것을 현황을 저 다 그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자료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85페이지 보면은 시설 하우스 난방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2023년도 6개수에 19대를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계획을 좀 잠깐 주시면 좋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지금 현재 2,34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좀 한번 해서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92페이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연구 용역 이것도 이제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 설명서 133페이지 농촌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이거 보면은 2023년도 11월 현재 64,895명이 방문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20인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죠. 예, 그 버스비 버스 임차료를 지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20인 예, 이상, 예, 20인 이상 미만 때는 지원이 예, 예.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20인 이상 몇 회를 지원했는가를 나올 수 있잖아요. 아, 몇 회요? 네. 예. 그잖아요. 몇 회는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는 예. 방문객이 64,895명만 돼 있지. 이분들이 5명이 온지 6명 한 단체가 그래서 20인 이상 단체가 예. 몇 번을 그거는 지금 지원했는가? 100회에 3,020명으로 지금 11월 말까지요. 100회? 예, 100회에 3,020명이요. 3,020명. 예. 그 현황을 예, 현황도 주시고.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인씩 지급한다고 하면 이 6만 4천이 참고가 되는데 예, 예. 20인 이상 왔던 그런 단체들이 예, 보통 몇 예, 회가 맞습니다. 되냐 있네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그 과장님 아까 아열대 작물 지원하는 거 예, 예. 그게 이제 뭐 수요가 뭐 많지는 않아요. 제가 거의 몇 군데 가봤는데 많지는 않은데 좀 관심은 더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좀 만나볼 필요도 있어요, 과장님이. 예, 예. 왜 그러냐면 그 지원 규모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액수가 너무 작고 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본인들이 그게 이 포기자가 나오는 이유가 그 사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돈 받아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 보니까 그 모르는 거라 직원들이. 아, 이 돈은 주나 안 주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예, 예. 또 이 사업을 왜냐하면 전환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익산시도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 제2차 정례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